자, 투데이 핫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올해 첫눈은 지난해보다는 25일이나 늦어 2000년 이후 가장 늦은 첫눈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2020년의 마무리까지 딱 일주일 남은 이 시점에 올해 남은 날씨 어떻게 예상이 되는지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반기성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작년 겨울보다 올해가 조금 더 추운 것 같거든요. 작년에는 겨울치고 좀 따뜻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제 기억이 맞나 모르겠어요, 센터장님. 네, 맞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작년 겨울이 이례적으로 가장 따뜻한 겨울이었습니다. 네. 평년보다 2.5도 이상 높으면서 신기록을 세웠었는데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는 춥습니다. 11월 후반부터 현재까지는 평년 기온보다 좀 낮은 그런 추위가 있거든요. 예. 특히 지난주 일주일간 이어졌던 한파가 풀리면서 이번 주에는 기온이 다소 올라가고 있지만 다음 주 초반부터 1월 상순까지 또다시 강력한 한파가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도 수도권으로 영하 10도 이하의 혹한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니까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도 이제 언급을 했지만은 올해 첫눈은 예년보다는 19일, 또 지난해보다는 25일이나 늦게 내렸단 말이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그 찬 공기의 유입이 좀 어떻게 약했던 탓인가요, 이게? 네네, 그렇습니다. 일단 올해 첫눈은 수도권 지역이 12월 13일이었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년보다 19일, 작년보다 무려 25일이나 아주 굉장히 늦었습니다. 예. 이렇게 올해 첫눈이 늦은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강한 한기의 남하가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 찬 공기가 강하게 내려오면 기압골이 발달하는데 그런 요인이 좀 적었다는 것이고요. 예. 또 기압골이 내려오더라도 이 굉장히 지금 12월 초반까지는 굉장히 기압골이 좀 건조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걸 갖다 이제 드라이한 저기압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통과하다 보니까 거의 수도권 쪽으로는 뭐 눈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이죠. 아니 그리고 올 여름은 그 게릴라성 집중 폭우라든지 또 호우가 되게 또 많았었잖아요. 네네. 또 이제 지난달에는 되게 또 이례적으로 가을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는데 혹시 올 겨울에는 뭐 이렇게 폭설 같은 게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까? 일단 그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기후의 변동성이 매우 강화되는 특징이 있죠. 예. 올여름에 긴 장마 또 역대 최고의 강수량을 기록했던 원인이 예. 북극의 고온 현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북극 빙하가 역대 두 번째로 많이 녹았었죠. 네. 이렇게 되면 북극을 싸고드는 지트기류가 약해지면서 길게 남쪽으로 사행을 하게 됩니다. 사행을 하면서 내려오는 지역으로는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북극 한파가 내려오면서 평균보다 추운 경우인데요. 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빙하도 굉장히 많이 녹고 있고 그렇습니다. 북극 지역도 고온 현상을 보이고 있고 그렇다면은 평균보다 추운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이 올겨울에 일단 평균보다 추울 것으로 보는 이유이고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시베리아 고기압이 강하게 내려오면은 일단 서해안이라든가 제주도는 폭설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아, 폭설이 자주 발생해요. 네네. 자주 발생을 하고 이제 지난주에도 일단 제주도는 산간초리 1m 이상의 폭설이 내렸죠. 내리고 이제 올해 1월 같은 경우는 중부지방으로도 폭설이 한두 차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눈도 많이 안 내렸거든요. 그다음에 2월에는 동해안 쪽으로 폭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겨울을 본다면 일단 서해안이라든가 제주도 이런 쪽은 폭설이 좀 자주 내릴 것으로 보고 있고요.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도 1월에는 한두 차례 폭설이 있을 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게 되게 폭설에 민감하거든요, 센터장님. 그렇죠. 네. 요즘 아침 방송 7시 시작하는데 저는 여기 방송국에 5시 반 정도에 오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폭설이 내리면은 전날에 여기 방송국에서 자야 돼요. 저희 예보관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날 폭설이 예상되면은 거의 비상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네. 아, 똑같군요. 자, 그리고 센터장님, 네네.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이제 혹한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영하 10도 안팎의 그 맹추위가 계속 이어지면은 계량기 동파 위험도 급증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영하 10도 이하의 한파가 며칠 계속되면 가장 먼저 계량기 동파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죠. 당장 12월 29일부터 올해 예. 일주일 이상 수도권 지역으로 영하 10도 이하의 혹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저도 사실 재작년에 겨울에 계량기가 동파되는 바람에 고생을 좀 했습니다. 아, 되게요? 그래서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수도 계량기의 그 보온을 위해서는 보호함 내부는 헌옷으로 채워주고요. 예. 외부로는 테이프를 붙여서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제 복도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수도 계량기 동파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도 계량기 보온에 좀 유의하셔야 되고요. 만일 장기간 집을 비우시면은 수도꼭지를 좀 열어서 물이 흐르도록 하면서 동파를 방지하는 것이 좋고요. 혹시 이제 개인집 마당이나 화장실 등에 노출된 수도관은 보온재로 감싸서 보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수도관이 얼으면 헤어드라이어를 갖다 이용을 하거나 따뜻한 물 등으로 서서히 가열하면서 녹여주는 것이 좋고요. 예. 보일러 배관 보온 방법은 보일러 밑에 노출된 배관은 헌옷 등으로 감싸서 보온을 해주고요. 장기간 외출할 때는 보일러를 끄지 마시고 동파 방지 또는 외출 기능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예. 만일 배관이 얼었을 경우에는 따뜻한 물이라든가 온열기 등을 이용해서 서서히 녹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뭐 한 2025년도부터는 뭐 하늘에 드론이 막 날아다니고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 수도관이나 계량기 동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지금은 좀 이게 좀 그 겨울에는 좀 열선이 좀 깔려 있는 그런 수도관이나 계량기 그런 거 개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미래는 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매년 그러나 겨울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뭐 당분간이야 어쩔 수 없죠. 특히 좀 오래된 노후된 아파트라든가 예. 이 건축물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사실 이게 수도관 이 계량기 동파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파도 예상이 되고 또 또 폭설도 또 예상이 되고 1월에. 네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센터장님 그 남은 2020년 올해와 또 내년 초의 겨울 날씨 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일단 올해 말이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27일에 남부지방으로 비가 내리고요. 28일에는 오전에 수도권 지역으로 눈비가 내린 다음에 이때부터 이제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28일 날부터요. 네, 28일 날 비가 오고 예, 예. 추워지는 건 29일부터 추워지는데요. 예. 수도권의 영하 10도 이하의 맹추위는 내년 1월 중순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도 평년보다 추운 겨울이 되겠고요. 예. 내년 2월은 평년과 비슷한 추위입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겨울 기온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평년보다 올해는 춥거나 비슷하다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계속 최근에 2000년대 이후로는 보면은 올해가 한기가 좀 자주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이거 코로나 때문에도 걱정인데 이럴 때 또 날이 더 추우니까 네, 더 걱정이 되네요. 네, 그래서 올 겨울에 좀 추위라든가 눈, 폭설 이런 거 잘 대비하셔서 예. 건강하게 좀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뭐 우리 시민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좀 조용히 올해는 거리두기 확실히 유지하면서 연말을 안전하게 또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센터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네네.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센터장님. 청취자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자, 지금까지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